독일의 작은 마을 200년 된 전통 가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외국인이 마을 전통을 뒤흔들며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가 바꾸려 한 것은 다름 아닌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도전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주민들은 그 변화를 받아들였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 건축가 마르코입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의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되어갑니다. 아내 소피아를 만나 결혼하고 이곳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죠. 처음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0년의 역사를 품은 전통 가옥들이 늘어선 거리, 시간이 멈춘 듯한 고풍스러운 풍경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건축가로서 독일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하지만 낭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혹한 속에서 저희 부부는 난방비 폭탄과 싸워야 했죠. 소피아는 매일 밤 두꺼운 담요를 몇 겹씩 덮고 잠들었지만 아침이면 으슬으슬 떨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번 달 난방비가 또 올랐어요. 이러다가 겨울을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소피아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통적인 벽 난로와 라디에이터로는 충분한 온기를 만들어내기 힘들었고 에너지 효율도 형편없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에너지 가격이 3배나 올랐다는 소식에 마을 전체가 걱정에 빠져 있었죠.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건축가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은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편안함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텐데. 수많은 밤을 뒤척이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한국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 한옥에 머물게 된 것이 운명의 순간이었죠. 바깥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겨울 밤이었는데 방 안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이었습니다. 밤새 온돌의 따뜻함에 매료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은은한 온기가 방 전체를 감싸안는 느낌이 특별했죠. 아침까지도 그 따뜻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며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노트북을 펴고 온돌에 대해 밤새 조사했습니다. 한옥 주인장께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죠.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이 난방 방식이 현대에도 여전히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온돌을 설치해 보자고요. 소피아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마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처 알지 못했죠. 여보, 이거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 집의 전통적인 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을까요? 소피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건축가로서의 전문성과 한국의 전통 기술이 만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온돌 도입을 위해 마을 회의를 소집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 회관의 묵직한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맞이했죠. 평소 다정하던 이웃들의 얼굴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의 장점과 우리 마을의 전통 가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죠.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프리드리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르코, 자네가 우리 마을을 위해 노력하는 건 알지만 이건 안 되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전통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순 없어. 프리드리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딸 이자벨이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전통 가옥을 망치겠다는 거예요? 라디에이터와 벽 난로면 충분합니다.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마을 어르신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과거 이 마을에서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장인어른 루돌프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던 루돌프가 그날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이 집은 내가 직접 복원한 곳이야.
전쟁이 끝난 후 폐허가 된 이 마을에서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집이라고. 모든 벽돌을 하나하나 손으로 쌓았어. 한겨울에도 장작을 쪼개며 버텼지. 그런데 내가 외국 기술로 바꾸겠다고? 난 절대 반대다. 루돌프의 말씀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전쟁의 상처를 이겨내고 마을을 재건한 주민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겨울 바람이 유독 매섭게 느껴졌습니다. 소피아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위로했지만 마음속 무거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그날 밤 서재에서 밤늦도록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200년 된 목조 가옥들이 달빛 아래 고즈넉이 서 있는 모습에서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죠. 여보, 아직 안 주무세요? 소피아가 따뜻한 담요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손이 차가운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 작은 방 하나에 시범적으로 온도를 설치해 보기로 했죠. 효과가 없다면 그때는 제가 직접 원상복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로 시작하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의 가장 작은 방, 겨울이면 가장 춥다는 이유로 창고로만 쓰던 공간을 실험실로 삼았죠. 소피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묵묵히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전문가를 초청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독일의 시골 마을까지 오는 것을 설득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죠. 하지만 다행히도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흔쾌히 도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마르코 씨, 독일 전통 가옥의 구조가 생각보다 온돌 설치에 적합할 것 같네요. 목재와 벽돌의 조화가 한옥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김 선생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바닥을 뜯어내는 작업이 시작되자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은 비판적인 시선이었지만 그 중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죠. 특히 독일 전통 목수인 한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한스가 작업 과정을 지켜보더니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흥미롭군요. 온돌의 구조가 생각보다 과학적이에요. 열을 골고루 전달하면서도 목재의 수축과 팽창을 고려한 설계라. 우리 전통 가옥의 구조와도 잘 맞을 것 같은데요. 한스의 긍정적인 반응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스가 직접 목재의 처리 방법을 조언해 주면서 작업은 더욱 수월해졌죠. 전통 목재의 특성을 잘 아는 한스의 도움으로 온돌과 목조 건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설치 작업이 끝나고 첫 시험 가동을 하던 날 긴장된 마음으로 온돌을 올렸습니다. 방 안에 서서 바닥에 온기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죠. 그리고 마침내 은은한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될 것 같아요. 소피아의 환한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며칠 동안 온도 변화를 기록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기존 난방 방식보다 30% 이상 에너지 효율이 높았고 온기는 훨씬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루돌프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루돌프가 조용히 찾아오셨죠. 마르코, 잠깐 그 방 좀 볼 수 있을까? 망설이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는 루돌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루돌프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저 바닥에 손을 대고 가만히 온기를 느끼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이상하군. 내 무릎이 덜 아픈 것 같아. 루돌프의 작은 중얼거림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류머티즘으로 고생하시던 루돌프가 온돌방에서 편안함을 느끼시다니 이보다 더 기쁜 순간이 있을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루돌프의 무릎 통증이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전해지자 이번에는 다른 어르신들이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데 정말 무릎에 좋다는 게 사실일까?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차 더 많은 주민들이 온돌방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새로운 마을의 풍경이 되어갔죠.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온돌방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몰래 찾아오던 주민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방문하기 시작했죠. 특히 프리드리히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마르코, 솔직히 말하지. 처음엔 내가 미워서 이 방에 들어오고 싶지도 않았네. 하지만 이건 정말 대단한 걸. 프리드리히는 온돌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달라졌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잠 못 이루던 밤이 줄어들었다고 했죠. 그의 딸 이자벨은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아침마다 웃으면서 일어나세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마을 카페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러 갔더니 온돌에 대한 이야기로 카페가 시끌벅적했죠. 프리드리히가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우리 집도 설치할 수 있을까요? 난방비가 정말 그렇게 절약된다고요? 질문이 쏟아질수록 제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특히 한스가 전통 목수로서 온돌의 장점을 설명해주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죠. 독일 전통 가옥의 가장 큰 고민이 습기 관리였는데 온돌이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더군요. 바닥 전체를 골고루 데우니까 곰팡이도 줄어들고 목재 관리도 더 수월해졌어요. 루돌프는 이제 온돌방에서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지 못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바닥에서 뒹굴며 놀아요. 그 모습을 보며 루돌프의 눈시울이 붉어지던 날 저도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르코, 이제 알겠다. 전통을 지키는 것은 과거에 갇히는 게 아니란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발전하는 거지. 루돌프의 이 한마디는 제 인생을 바꾼 말이 되었습니다. 온돌은 이제 우리 마을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되었죠. 독일 현지 신문에서도 취재를 왔고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유럽 전역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의 건축가들이 견학을 왔고 스위스에서도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감 방안으로 온돌 연구를 검토하기 시작했죠.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소피아의 환한 미소를 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새로운 시도가 두렵고 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전통과 혁신이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200년 된 전통 가옥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답고 그 안에서 한국의 전통 기술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죠. 아빠, 이제 우리 집이 마을에서 제일 따뜻해요. 어린 딸 안나의 천진난만한 말에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이 따뜻함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마을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우리 마을이 독일의 온돌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온돌을 설치했던 그 작은 방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죠. 유럽 전역에서 건축가들이 견학을 오고 언론의 관심도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건축가 피에르가 우리 마을을 방문했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파리 근교의 역사적인 건물들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마르코, 당신이 해낸 일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대적 효율성을 더했다는 점이 놀랍군요. 스위스에서도 알프스 산간 마을의 난방 시스템 개선을 위해 온돌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추운 산악 지역에서 온돌의 장점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을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이제 마을의 가장 열렬한 온돌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열리는 주말 모임은 마을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죠. 처음엔 반대했던 내가 부끄럽네. 이제는 온돌방에서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한스는 전통 목수의 경험을 살려 온돌 설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술력은 이제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고 있죠. 독일 전통 건축과 한국의 온돌 기술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전통 기술은 진화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게 진정한 장인의 역할이죠. 독일 정부에서도 우리 마을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전통 건축물 보존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온돌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한 난방 시스템으로 온돌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루돌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제 손을 꼭 잡더군요. 마르코, 내가 우리 마을에 온 것은 축복이었다. 처음엔 이방인이라고 경계했지만
내가 가져온 변화는 우리 모두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어.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200년 된 전통 가옥들이 늘어선 거리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는 새로운 온기가 흐르고 있죠. 한국의 전통 기술이 독일의 오래된 마을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아빠 이야기 들려줘요. 어떻게 우리 마을이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매일 밤 딸 안나가 조르는 이야기입니다. 온돌방에 누워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우리 마을의 새로운 전통이 되길 바랍니다. 전통과 혁신이 만나 만들어낸 이 따뜻한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도 영감을 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더 좋은 영상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